소개 감사드립니다. 그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은 오픈서베이 김동호라고 하고요. 제 발표 자료가 올라왔네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설문조사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의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업무의 특성상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있어서 뭐 소비자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리서치, 설문조사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이제 문기학 대표님이나 이태경 대표님이나 박수근 대표님께서는 약간 총론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강론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한 지가 이제 3년 정도가 됐고 서비스 운영한 지 2년 정도가 됐는데 그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붙여보자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말고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자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의 사실 핵심인데요. 오픈 서베이라는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늘 갖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수집을 하고 이 그 수집된 응답들을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고객한테 결과를 전달드리는 리서치 서비스입니다. 현재 한 400개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한 1,200건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비교를 위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닐슨 같은 경우에 국내 고객사가 3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100개 정도가 적죠. 그리고 닐슨이 연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수가 1,500건 정도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닐슨은 한국에서 300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연간 1,500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30명이 연간 1,200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IT 회사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담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곰플레이어넷 서비스의 모바일 대응을 제가 맡았었는데요. 그 제가 모바일 서비스 처음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 다음에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 스마트폰 유저를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서비스가 뭘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거 서비스를 돈을 받고 고객들한테 뭔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닐슨이나 한국리서치나 이런 대형 리서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전국 규모로 한 1,000명한테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2-3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프로젝트를 의뢰해서 결과를 받기까지 한 달 가까이가 걸리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2-3천만 원이라는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당시가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되고 있을 시기였는데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기까지 한 달이 걸리면 나는 수천만 원을 주고 한 달 전 데이터를 사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정확한 조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마치 음식의 기본은 재료인 것처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정보가 시의성이 있냐라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또 시작을 했죠. 그러면 왜 기존 회사들은 왜 한 달이나 걸려서 리서치를 했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이 패러다임에 있어서 이 한 달을 하루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2-3천만 원의 비용을 들이는 조사 같은 경우는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실제로 국내 리서치 시장에 돈을 내고 있는 고객들은 대기업을 위주로 한 500개 회사밖에 안 되고요. 99.9%의 기업들은 설문조사를 너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즉 시장조사, 소비자조사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미션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하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을까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 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고민하면서 이제 리서치 산업의 역사를 보니 맨 처음에 리서치가 시작된 건 한 100년 정도 전인데요. 이제 100년 정도 전에는 당연히 아무런 기술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 조사 위주였죠.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2, 30년이 지난 다음에 1900년대 중반 정도가 됐을 때 그 우편 조사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들마다 우편 시스템이 우정국이 이제 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꼭 만나지 않아도 편지를 보내서 설문조사 응답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우편 조사가 시작이 됐고,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전화 조사가 보급이 되고 1990년대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를 하고 있을 때가 2010년 말 2011년 초였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한 1000만 명 정도가 쓸 때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 결국 기술의 발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매체가 변할 때 그 매체에 맞춰서 조사 방법론도 변하기 마련인데, 스마트폰을 1000만 명이나 쓰고 있는데 아무도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1998년도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 온라인 PC 통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 남짓이었는데 이미 그 PC 통신을 이용한 조사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아무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아무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바일 리서치라는 거는 사실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고요. 당대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가장 익숙하게 느끼는 매체를 활용한 조사 방법론이고요. 저희는 이걸 활용한다면, 응답의 즉시성을 활용한다면 한 달이 아니라 하루, 1시간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기본은 전국 규모의 조사가 3시간에 완료가 됩니다. 오전에 의뢰를 하면 오후에 결과를 받아보시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럼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2011년 3년 전에 저희 첫 번째 사무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용산 뒤편에 6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랑 시작을 했는데요. 저 책상 2개를 딱 놓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일단은 지인들 위주로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리서처분들, 기획자분들, 마케터분들한테 지금 혹시 조사하시냐고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씩 들어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서비스가 한 6개월 있다 나왔습니다. 이런 서비스였는데요. 이제 맨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정보들을 넣었는데, 핵심은 속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작할 때 저희의 핵심 구성원들은 다 엔지니어 위주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다기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객한테 그래서 가서 이랬죠. 우리는 빨라요. 우리는 3시간 만에 정조사를 완료할 수 있어요. 1시간 만에 가능해요 라고 하니까 고객이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인상적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거죠?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즉,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제공하는 하나하나의 기능들이 있지만 고객의 언어로는 그 기능에 따른 효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술이 추가됐을 때 우리가 어떤 효익이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리서치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시작을 했구나.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기술적인 접근을 했던 거죠. 리서치 문제를 풀기 위한. 그래서 처음에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한 2달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업들한테 가도 이 리서치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사가 새로운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을 갖고 이 미팅을 하니까 굉장히 다들 의구심에 가득 차 있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절치부심을 하면서 고객들의 피드백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제 2번째 사이트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2번째 사무실의 사진인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무실을 바꿨는데 역삼동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이 주택 안방을 이렇게 터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만든 서비스가 이 저희 첫 번째 리뉴얼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 웹사이트의 제일 처음에는 1시간이면 완료가 됩니다 라고 기능을 강조했는데, 2번째 웹사이트의 처음에는 최신 데이터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이름을 바꿨죠. 즉,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걸 단순 나열했던 거에서 고객 의견을 들으면서 고객이 과연 뭘 중요하게 여길까? 그들은 빠르다라는 걸 바잉하는 걸까? 아니면 정확하다라는 걸 바잉하는 걸까? 당연히 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웹사이트가 런칭된 다음에는 조금씩 대기업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이 두 번째 사이트를 갖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받아봐서 좋은데 설문하고 싶은데 설문 설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설문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설문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부딪혔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능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효익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 결국은 고객의 경험에 대한 문제거든요. 고객이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느냐는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거를 직접 쓰기까지 어떤 허들들이 있냐.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결국 나는 설문을 하고 싶은데 설문을 조사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고객들이. 그래서 저희가 추가한 기능이 템플릿 기능이었습니다. 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인지도 조사라든지 선호도 조사와 같은 일반적인 그 기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조사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했어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모든 질문들을 만들어야 됐던 게 클릭 한 번으로 만족도 조사를 설계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무실로 옮겨서 또 이제 그 고객 기반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또 이런 불만들이 들려와요. 우리가 이 필요성은 알겠고 그래서 내가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잘 해주는 거 너무 좋은데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인 거죠. 저는 이것만 해결하면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거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그래서 그럼 설계를 그 분석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원가를 높이지 않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원가가 높아지게 되면 저희가 원했던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가격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리서치 회사에 비해 3~4배 정도 가격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리포팅하는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리서처분들이, 전문 인력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럼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가를 절감하면서 동시에 만족스러운 효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관찰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도 이제 뭐 닐슨이나 글로벌 리서치에서 오신 리서치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옆에서 쉐도잉하기 시작한 거죠. 이 데이터를 딱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거 먼저 데이터를 보지? 그리고 어떤 변수들을 비교해 보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동화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끄집어내 봤어요. 이분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비정형 업무지만 이 비정형 업무의 연속 중에는 정형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데이터 테이블이 나왔는데 평균값보다 5%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을 마킹하시더라고요. 데이터를 보실 때. 그래서 그걸 자동화했어요. 자연스럽게 브라우저 상에서 5% 이상 차이 나는 셀들을 컬러링 해준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차이가 날수록 농도를 짙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분석 과정들을 붙여서 실제로 이런 저희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상세 분석 페이지인데요. 예를 들어 1번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뭐 남자 30%, 여자 70%가 받았는데 고객들이 이렇게 됐을 때 좀 우리 고객은 남자 대 여자가 1대1인데 이거에 맞춰서 좀 분석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피보팅하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저희 위에 보이시는 응답자 구성 가중치를 슬라이드 바를 조금만 옮기시면 이게 5대5로 응답을 받았을 때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밑에 렌더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저희는 지난 3년 동안 크게 서비스를 뭐 3번 정도 바꿔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한 100번 가까이 되는 마이너 업데이트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핵심에는 처음에는 제가 원했던, 제가 만들고 싶었던, 제가 사용하고 싶었던 서비스에서 시작을 해서 가면 갈수록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이터레이션 됐던 거죠. 실제로 서비스가 런칭된 직후에 저희가 서비스를 4번 바꾸는 과정에서 뭐 저희가 첫 분기, 그러니까 2012년 1분기가 저희의 첫 번째 비즈니스 쿼터였는데요. 그때랑 이제 올해 초를 비교해 보면 12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레비뉴 측면에서. 그리고 클라이언트 풀도 이제 단순하게 못 들어본 그냥 중소벤처기업들이 아니라 저희의 주요 고객은 현재 현대카드나 아니면 옥시라켓뱅키죠. 혹은 한국 3M 같은 회사들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금 2년여가 지나오는 지금에 있어서 딱 하나 챌린지
지속적으로 있었던 챌린지 하나는 늘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 여전히 서 있고 현재 저희가 400개 기업 고객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뿌듯한 점은 이 400개 기업 중에 한 150개 기업들은 이전에 리서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기업들이에요. 이 리서치를 해보고 싶었지만 기존 비용은 엄두가 안 났던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 맨 처음에 그 미션, 누구나 시장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 두 가지 미션을 위해서 이제 계속 갈고 닦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